지멘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저는 지멘스에서 그 에너지 환경 솔루션 팀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슬라이드가 좀 잘리는데요.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 스마트 빌딩 솔루션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또 지멘스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과 또 많은 업무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아침에 출근해서 로비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공용 공간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근무를 해야 되고, 회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대부분 비대면, 비접촉을 위해서 화상회의나 영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스마트 빌딩 솔루션이 어떤 형태의 솔루션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빌딩 솔루션의 버티컬 시장으로는 크게 스마트 호텔, 병원,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분야, 또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 데이터 센터, 캠퍼스, 스마트 오피스, 또 자산 관리하는 이런 자산 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우리 버티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의 분야로는 업무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보안이나 안전 분야, 스마트 유지 관리 분야, 또 냉난방 공조나 자동화 분야, 에너지 환경 서비스 분야로 크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업무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로 살펴보면 사용자 참여형 애플리케이션, 또 접촉자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에 효율적이고 또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사용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고 또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크롤로 동작 가능한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회사의 최근 정보나 또 코비드의 정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또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앱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또 경보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 동료가 재택근무를 하는지,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같이 이제 모바일 오피스 개념이 도입된 시대에서는 자기의 지정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원격으로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좌석을 예약을 하고 또 회의실을 예약을 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 플랫폼에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실시간 위치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자나 근무자 또는 관리해야 되는 주요 자산들에 대해서 위치를 찾고 업무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어떤 업무 공간의 밀집도를 분석을 하면서 사용자의 수를 제한을 한다거나 접촉자의 위치를 추적 관리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한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밀집 정도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사용자의 트래픽이나 또 사용 여부에 따라서 특정 층이나 아니면 회의실 등에 대해서 사용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간 및 편의시설 사용률에 대한 사용률을 기반으로 해서 방역이나 소독 활동을 스케줄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공간 정보의 KPI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건물군 단위의 데이터를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집적도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히트맵을 활용을 해서 구역별로 또 층별로 이 활용률이라든가 내부 직원들의 이동 동선, 이용률 이런 부분들을 시각화해서 레포트를 함으로써 공간의 밀집도를 분석하고, 또 이 데이터들은 결국에 내부의 실내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냉난방 제어라든가 환기 제어와 연계해서 특정 지역의 내부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직원들의 업무 동선을 분석을 함으로써 다른 팀과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결국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서비스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이 되겠고요. 이 플랫폼은 제실자의 모션이나 태그를 감지하고 또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 실내 환경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복합형 센서와 또 블루투스로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금 태그, 또 회사의 주요 자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태그와 연동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및 보안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체온 감지 솔루션으로 산업이나 쇼핑센터, 병원, 요양원, 공항, 대학교, 일반 오피스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일반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체온 감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카메라와 최대 2m 이내에서 측정을 해야 정확도가 올라가고, 또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 이내에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경이나 마스크를 벗고 눈이나 누간에 이 초점을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피부의 온도를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피부의 온도라는 거는 주변 외부 조건이라든가 또 신체 활동량에 따라서 온도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건강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온 감지를 하는 시스템의 한 사례가 되는데요. 게이트웨이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자가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멘스의 시빌리언스 비디오 시스템과 또 억세스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고여유 있는 고객이나 또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 태그를 가지고 출입을 하고자 했을 때 직원의 발열 상태를 체크를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억세스가 제한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또 일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출입자가 신청을 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출입 통제가 되겠습니다. 또 인가되지 않은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출입 제한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바로 시빌리언스 비디오 시스템, 또 이 억세스 컨트롤 시스템으로 해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디지털화된 개선된 유지관리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점으로는 우선 24시간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보 분석 서비스 엔지니어에 의해서 원격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신속한 현장 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지멘스의 디지털 방식으로 강화된 프로세스는 온라인이나 현장 서비스를 통합해서 시스템을 교정하고 또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DSC 디지털 서비스 센터에서 지원 엔지니어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장 서비스 엔지니어가 이 DSC 엔지니어 원격 지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빌딩에 많은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또 활용을 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명확한 업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 정의에 의해서 올바른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다음으로 이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용 가능한 정보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과 검증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멘슬은 원격으로 고장을 진단하고 감지하기 위해서 룰 베이스의 이 분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룰 베이스라는 것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자산 또 유틸리티 설비들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운전 패턴을 벗어나는 이상 현상을 보였을 때 오퍼레이터에게 자동으로 공지가 되고 왜 그런 이상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몇 가지 원인과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장비의 어떤 고장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룰 기반의 분석 서비스는 자동 감지를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FDD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예정돼 있던 유지 관리 업무를 예측 정비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냉난방 공조 및 룸 자동화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코비드-19 기간 중에 사실은 어떤 실내 환기라든가 냉난방 제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사실 이 세미나 공간도 세미나 장소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내의 어떤 쾌적함과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필요로 하는 온도나 습도 조건들을 보면 24도시에서 한 30도 정도의 온도 조건과 50에서 한 70% 정도의 상대 습도가 유지되어야만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어떤 특정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집적의 이런 공조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환기 시스템을 자동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환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외기 댐퍼 부분과 또 실내에서 냉방, 난방을 하고 돌아오는 환기 공기를 섞어서 실내로 유입을 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원인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전략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실내에서 환기되는 모든 공기를 전 외기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러한 코비드 상황에 있어서 이런 실내의 환기나 냉난방 시스템의 제어에 대한 이런 조건들도 사실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관점에서도 좀 살펴보면 사실 냉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도씨를 높여서 냉수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면 이 냉수를 만드는 냉동기라는 장비의 압축기의 소비 에너지를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정도까지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 냉동기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 공급 온도를 1도씨를 낮춰서 공급을 하게 되면 냉동기의 효율을 개선을 해서 2%에서 5% 정도의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환경 서비스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에너지 진단은 우리가 무거운 장비를 들고 현장에 가서 또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장비를 걸고 일정 시간 동안 트렌드를 걸어놓고 그 트렌드를 가지고 원타임의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 사항을 도출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원타임으로 찍기 때문에 연간 리니어한 어떤 에너지 데이터가 될 수가 없고 신뢰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지멘스는 원격으로 진단하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신뢰성이 높은 그런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실제 에너지 사용량과 설비들의 운영 데이터들을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정한 효율이 나오는지 또 성능을 개선할 부분들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공급자 측면에서도 좀 살펴를 보면 시멘스는 이런 재생에너지와 결합된 디젤이나 가스 엔진을 복합으로 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하이브리드 발전소와 산업 현장에서 보통 전력과 열, 때에 따라서는 냉수도 같이 공급을 해야 되죠. 이러한 복합 열병합 발전 설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발전되는 전력이나 에너지를 저장해서 피크 시간대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스토리지 시스템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생산, 저장, 그리고 송배전, 분배, 이러한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시멘스는 스마트 시티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또 스마트 시티의 이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뉴 노멀 시대, 과연 스마트 빌딩의 솔루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예시를 사례로 좀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자세한 내용들은 밑에 보시면 이 사이트가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시면은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